그런데 11월 8일 날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가 나옵니다. 얘네가 돈을 벌었다라는 게 아니라 현금을 취득했다라는 부분인데 중국 회사에 593억 원 상당의,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25.31%의 현금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21년도 6월에 설립한 당사의 신규 해외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와 얘네 뭐 돈 벌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자기 회사에 있는 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왜 가지고 왔느냐, 요걸 봐야 돼요. 이 목적을 봐야 돼요. 현지 중국 공장 설립 취득 목적이 그거라고 합니다. 이게 결의가 되고 나서부터 2026년도 6월까지 분할로 출자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인 중국 회사에서 508억 원 상당의 자기 자본 대비 21.5%의 현금을 취득을 했습니다. 당사가 지분 투자한 해외 법인 자본금에 대한 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취득 목적이 뭐냐면은 원 부재료라던가 아니면 생산 설비의 투자, 요 부분 때문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본건 이사의 결의일로부터 23년도 3월까지 분할 출자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8일 공시하고 18일 공시는 정말 좋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날 왜 올라갔지? 이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이 내용이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좋아요. 물론 이 내용을 보면은요, 신주 인수권을 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내용은 좋아요. 신주 인수권 부사 채권을 왜 발행을 했느냐라는 딱 내용을 뜯어보면은 공장을 설립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라는 건 좋단 말이에요. 이게 LNF처럼 뭐 상장하고 나서 몇 년 후 막 이런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환사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뭐라고 해? 제가 엔캠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상장을 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걸 한다라는 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건 좀 불순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 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주들이 여기에 따라서 좀 충격을 받는 이유도 이 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공시가 정말 1년 후에 이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공시는 찬양받았을 공시예요. 물론 행사가액이 11만 2,73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11만 2,730원까지 안 올라가고, 만약에 이게 막 8만원, 9만원에 막 밑둥쳐 있으면은 당연히 전환사채는 망한 거지 뭐. 이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총액은 900억 원이에요. 정관상 잔여 발행 한도까지 합하면은 1000억 원입니다. 이 시총에 비해서 총액이 900원, 1000억 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지만, 행사가액 같은 경우는 11만 2,730원입니다. 권리 행사가 22년도 11월 29일부터예요. 그리고 26년도 11월 29일까지인데 11만 2,730원에 일단 사들인 거예요. 지금 발행 주가보다는 높은 금액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20만 원이 됐어. 그럼 이 전환사채 부분은 다 빠지는 거죠. 주당 9만 원 벌었다 이러면서 다 빼겠죠. 하지만 8만 원, 뭐 7만 원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버텨야죠. 뭐 어떻게? 이거 주가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돈을 버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사모 채권으로 발행을 한다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기자님도 말이 안 됐겠죠. 상장 한 달도 안 된 엔캠 950억 BW 발행 추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 1000억 원 정도 조달을 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조달 자금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에 공장 건립이라던가 설비 확충 등을 위해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권을 발행을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금 조달 내용을 이렇게 조금 봐보면은요, 상장했을 때 내용인데 950억 가량이 운영자금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발행을 하고 나서 그 발행된 금액이 총 950억 정도인데, 이거는 이미 운영자금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주 인수권 부사채권을 또 발행을 하면서 1,950억 원이 되었어요. 운영자금이. 이렇게 운영을 해버리니까, 야 니네 뭐냐? 왜 너네 주식을 발행을 했을 때 그때 금액보다도 조금 더 큰 금액을 왜 이렇게 하냐?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건 알겠어요. 내가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분기 때까지는 적자였어요.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회사가 3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4분기 때부터 좋아진다라고 하니, 회사가 자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한 달도 안 돼서 이 짓거리를 하냐 이거죠. 이게 불만인 거죠. 게다가 주주들이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다음 달부터 풀려요. 이게 0.8%부터 이제 슬슬 풀립니다. 12월 1일부터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요. 12만 7,880주, 그러니까 0.8%가 빠져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3.1%, 6개월 후에 2.8%가 빠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20년도에서 21년도에 이제 얼마만큼 성장을 했냐라고 봤더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원 정도 상승이 되었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좀 이번 연도에는 죽었구나. 하지만 다음 연도에는 좋겠구나 라고 보여진 거고, 일진 같은 경우에도 약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었구나. 첨보 같은 경우에도 80억 정도 이제 증가가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110억 정도 상향이 되었다.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엔캠이 그렇게 크게 다른 기업 대비해서 좋은 성적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2021년도 11월 2일 날 유진투자증권에서 또 비교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보니까 제일 많았던 것이 LNF예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95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내년에. 에코프로비엠이 807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솔루스 첨단 소재도 역시 올해 좀 죽었지만 내년에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첨보 같은 경우에도 같은 전해액인데 좀 준수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보다 엔캠이 그 다음으로 상승폭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까지는 좀 적자폭이라던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찍혀있는 기업은 아니었지만 내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올라갈 기업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 너네들 덩치가 이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덩치가 크니까. 그럼 영업이익률로 퍼센트를 보자라는 거죠. 역시 이 같은 리포트에서 제가 퍼센트 있는 거를 좀 발췌를 했는데, 퍼센트가 많이 상승이 되는 거는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7.9%에서 13.7%로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엔캠이 영업이익률이 3.4%로 2등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엔캠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평균이 올해 9.1%에서 내년 11%로 올라가는 평균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 1.9% 올라가는 게 평균인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 못 미치는 0.1%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0.2% 좀 별로 못 미치죠. 첨보 같은 경우에도 1.5%이기 때문에 이 1.9%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첨보보다도 엔캠이 더 우세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영업이익을 나타낸 건데, 요거는 이제 10억 원 단위예요. 파란색이 2021년도고 주황색이 2022년도, 그리고 노란색이 2023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갈 때는 엔캠은 별로고, 삼성 SDI는 5,560억, 얘는 1,360억, 380억, 첨보는 310억, 솔루스는 660억. 그러니까 내년에 영업이익금만 보면은 별로예요. 하지만 23년도 전망치는 첨보가 엔캠보다는 22년도까지는 좋았는데 23년도에는 역전이 돼요. 1,100억 원이 더 상승이 됩니다.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가. 그에 비해서 첨보는 450억 밖에 안 돼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좋네.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가 1,8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만 봤었을 때는 역시 명불허전 에코프로비엠이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매출액을 딱 비교를 하면은 있는 애들만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과 IBK 투자증권, 유한타증권하고 제가 그걸 가져와서 퍼센트를 해보니 유진투자증권이 조금 매출액이 짜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8% 증가가 돼요. 그리고 평균치를 내면은 72% 증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좀 짜게 내놨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137% 증가해요. 평균치를 내면은 240%가 올라가요. 전환사채를 만든 게 좀 괘씸하긴 하죠. 괘씸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 시가총액이라던가 이런 걸 좀 구해보면은 이제 21년도 지배순이익, 당기순이익, 여기에서 이제 21년도 PER을 곱하니까, 그래서 발행주수를 나누니 1조 5,134억 원 정도가 이제 목표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조 5,999억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표 시가총액을 이미 따라잡은 내용이기도 하고, 물론 이게 절대적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목표 주가가 이제 10만 174원이 나왔는데 이미
목표 주가 대비해서 종가가 요거를 좀 넘은 수치를 보여주기는 했어요. 엔캠 때문에 좀 물려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막 다시 막 받자, 지금이 기회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대응이라던가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지금 시장은 어떻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엔캠은 여기서 마칠게요.